어제도 영화, 오늘도 영화, 내일도 영화, 매일 영화. 이거 혼자 하니까 좀 외로운데요? 실버스웻 갑자기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지? 목포에서 둘이 아주 재밌게 놀았더만, 여러분, 둘이서 재밌게 놀 때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오늘도 왜 혼자냐고요? 저희 싸운 거 아니고요. 녹음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 저만 이렇게 따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제 목소리만 들으니까 어떠세요? 좀 색다르죠? 평소엔 텐션이 좀 높은데 지금은 감성이 좀 폭발하는 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잔잔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작품 짐작하셨죠? 베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작품을 떠올리고 계시지 않을까. 맞아요. 베리 하면 말랑말랑, 멜로, 로맨스 이야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오늘의 작품, 멜로무비, 지금 바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멜로무비는 오충환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 이난 작가님이 집필을 하셨는데요. 오충환 감독님의 대표작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호텔 델루나, 스타트업, 빅마우스 모두 다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고, 이나은 작가님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작품 그해 우리는 각본을 쓰신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총 10부작이고요.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저는 사실 줄거리를 잘 안 봐요.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보면 그 틀 안에서만 보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먼저 봐야 그 작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로 무비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봤는데 끝까지 다 보고 떠올랐던 단어들이 꿈, 선택, 결핍, 사랑, 이별, 이 단어들이 멜로 무비가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의 시놉시스를 찾아봤는데 사랑도 하고 싶고 꿈도 이루고 싶은 애매한 청춘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영감이 되어주며 각자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영화 같은 시간을 그린 로맨스. 저마다의 결핍을 가지고 있지만 꿈과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들, 멜로 인생을 꿈꾸는 서른이들의 재회 로맨스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단어들과 딱 일치하는 게 내가 제대로 봤구나.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솔직 감상평. 오늘은 솔직 감상평을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얘기도 조금 할 예정이어서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등장인물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두 커플이 있습니다. 메인 커플 남자 주인공, 제가 좋아하는 우식 오빠, 고겸 역을 맡았고요. 여자 주인공인 정말 너무 예쁜 박보영 언니, 김무비 역을 맡았습니다. 우식이 오빠가 맡은 고겸은 장난기도 되게 많고 엄청 밝아요. 부침성도 좋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이랑 둘이 살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세상 모든 영화를 다 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영화를 많이 봤고 좋아해서 배우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오디션 현장에서 김무비라는 사람을 처음 보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박보영이랑 잘 해보려다가 형이 갑자기 다쳐서 간병을 오래 하게 되면서 배우도 접고 연애도 접고 다 접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돈을 또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평론가로 글을 쓰면서 돈을 법니다. 보영 언니가 맡은 김무비는 아빠가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관련 종사자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김무비는 영화 스태프로 이제 일을 합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누가 말 거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냥 조용하고 최우식과는 성격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박보영이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그 영화 촬영장에 우식이가 단역, 엑스트라로 이제 출연을 하면서 둘은 서로 가까워지는데 갑자기 우식이가 말없이 떠나고 5년이 흐릅니다. 이후 박보영은 영화 감독이 됐고 시사회를 여는데 여기에 우식이가 참여를 하면서 서로 재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있고요. 최우식한테는 2명의 찐친이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 전손이랑 이준영 배우입니다.
전소니는 손주아 역을 맡았고 이준영은 홍시준 역을 맡았는데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전소니는 드라마 기생수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었고 이준영 씨는 아이돌 유키스의 멤버였어요. 영화 용감한 시민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두 작품 모두 리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이준영 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전소니 씨랑 이준영 씨가 둘이 학창 시절부터 7년간 사귀입니다. 그러다가 헤어져요. 이준영 씨는 학창 시절에 음악에 미쳐 살아요. 그래서 작곡가를 꿈꾸는데 자꾸자꾸만 실패를 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전소니 씨가 함께 있어줬어요. 너 노래 최고야, 너 짱이야, 너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러다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근데 이준영 씨는 자기 꿈만 이제 향해 달려나가느라 전소니 씨를 외롭게 해요. 그래서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둘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어쨌든 메인 커플과 서브 커플이 나오는데 배우 캐스팅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각자 맡은 캐릭터도 소화를 잘 하시고 연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식 오빠는 진짜 그 미워할 수 없는 능청스러운 연기를 되게 잘 하고요. 미운 게 아니라 그냥 귀여워요. 보영 언니는 또 말해 뭐합니까? 귀엽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크하고 좀 딥한 깊은 내면의 연기 이번에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교복을 입고 나오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최강동안 인정합니다. 이준영 씨도 영화 용감한 시민에서는 나쁜 학생 역할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날카로운 연기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멜로 연기도 좋더라고요.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여린 그런 연기를 또 잘 보여주셨고 전소니 씨도 기생수와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소개를 해드렸고 극 중에서 인상 깊었던 대사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좋은 대사들도 많았고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우식과 박보영의 러브스토리에서 기억에 남는 건 우식이 오빠의 우연히 플러팅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우식이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박보영과 다시 재회를 하면서 박보영의 관심을 얻기 위해 우식이가 노력을 합니다. 필연으로 우연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피자 가게를 알려주면서 뭐 우연히 마주치면 피자나 같이 먹자 이렇게 멘트를 한다든가 편의점에서 박보영 올 때까지 맥주랑 핫바를 사고 기다린다든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안 기다린 척 우연히 만난 연기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우연히 플러팅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대사를 또 쳐요. 박보영이 우연히 또 어디서 마주치냐고요? 라고 이렇게 묻는데 최우식이 그건 모르죠. 모든 건 다 우연인데. 김무비 씨, 우리 내일도 우연히 마주칠래요? 6시 저기 타코야끼 파는 집 앞에서 우연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귀엽게 우연히 플러팅을 하면 어떻게 마음이 안 열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우연히 플러팅 가끔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대사가 있어요. 내 비밀을 말해도 나 좋아해주나? 안 떠나고. 이 대사인데요. 우식이가 초반에 갑자기 사라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박보영한테. 이게 밝은 대사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면에 트라우마가 있는 뭐 아픔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박보영도 마지막 화에서 똑같이 대사를 해요. 반짝이는 별이 가득한 그 밤하늘을 보면서 둘의 비밀을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게 따뜻해 보였어요. 어두운 비밀이지만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듯한 장면이어서 좋았습니다. 또 있어요. 우식이가 같이 영화 볼래요? 라고 박보영한테 물었는데 박보영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우식이가 박보영 앞집에 살거든요. 그래서 우식이가 밤에 그 빔 프로젝트를 켜놓고 흑백 영화를 보는 거예요. 박보영이 2층에서 같이 볼 수 있게. 와, 진짜 저는 영화관 데이트만 생각했던 저로서는 아, 저렇게도 영화를 볼 수 있겠구나.
되게 설레는 포인트였어요. 각자 집에서 혼자 보는 거지만 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좀 많이 설렜습니다. 자, 이제 이준영, 전손이 서사에서도 기억에 남는 대사 소개해 드릴게요. 이준영과 전손이가 7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지잖아요. 전손이는 이준영과의 이야기를 시나리오에 담았고 또 음악이 필요해서 이준영 씨를 찾아갑니다. 둘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이별을 또 한 번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준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만 아직 네가 버리고 간 그날에 갇혀 있으니까. 이 대사, 7주년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를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이준영 씨가.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던 유일한 사람이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진 이후부터 끊임없이 스스로를 탓했겠죠?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는지,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 된 건지,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낸 이준영 씨의 그 진심이 느껴지는 대사여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여러분도 연인뿐만 아니라 누군가와의 이별을 하고 과거에 갇혀 살 때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갈 거예요. 고통도 슬픔도.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대사는 배우 김영웅 씨의 대사거든요. 이준영과 이제 전손희 씨의 연애를 쭉 지켜본 인물이에요. 이준영이 이별을 하고 김영웅 씨한테 묻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땠었던 것 같냐? 그랬더니 김영웅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잘 어울렸다. 그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거. 네가 앞으로 살면서 그런 사랑, 연애 다시 할 수 있겠냐. 내가 볼 땐 너희들 운이 좋았다. 시준아, 니는 사랑의 완성이 뭔 거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준영 씨가 결혼? 함께 맞이하는 임종? 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김영웅 씨는 아니다. 틀렸다. 사랑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거야. 끝내주는 사랑했으면 그걸로 만족해라. 이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별을 겪고 있다면 끝내주는 사랑했으면 된 거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니까 만난 거잖아요. 그 사랑 자체가 이미 완성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별하면 더 아픈 것 같아요. 충분히 아파하고 끝내준 사랑했다 하면서 보내주는 것도 좋은 이별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이름이 멜로우 무비잖아요. 그래서 연인과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형제 간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 꿈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모든 형태가 이 드라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동했던 서사, 최호식과 김재욱, 형제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김재욱 씨 진짜 연기가 미쳤어요. 담담하고 덤덤하고 무심하면서 좀 표정만 봐도 느껴지는 그 세심한 연기가 많은 사람들을 울리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최호식의 형 고준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동생한테 몰빵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동생을 물심양면 키웁니다. 그러다가 형이 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돼요. 교통사고로 죽다 살아났음에도 놀라지 않는 형을 보면서 뭔가 숨기고 있다 하면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사고 현장에 가서 직접 막 경험을 해봅니다.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낸 고의적인 사고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치만 물어보지 않아요. 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형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쳐서 간병을 해요. 그래서 형은 다시 일어나고 목발을 짚고 걸어 다니면서 살만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형이 갑자기 또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동생과 해보고 싶다는 게 많다면서 여행 가자, 뭐 하자 하면서 계속 동생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함을 감지한 동생과 형이 솔직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어요. 이제 최우식은 형한테
죽고 싶었던 거냐? 죽고 싶으면 죽어봐라. 나는 계속 형 살리는 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만의 어떤 아픔, 비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형은 결국에는 합병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 일기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써온 일기에 형이 답을 단 거예요. 결국에는 스스로 교통사고를 냈었던 건데 왜 살면서 스스로의 인생이 물에 빠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교통사고를 냈던 거를 되게 후회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동생한테만큼은 그 사실을 꼭 숨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매일 아침 다시 눈을 뜨는 이유는 하나야. 나 정말 한 번 더 살고 싶어 겸아 라고 이제 일기에 매짐을 짓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고 나서 우식이는 되게 힘든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화에 떠난 형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형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나 괜찮을 거라고, 잘 지낼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 진짜 형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 잘 살아볼게 라고 얘기하며 형과의 그 서사가 끝이 납니다. 이 둘의 서사가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둘한테 가족이란 뭐였을까요? 따뜻한 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서로를 지키는 약속이었을까? 우리도 가족한테 말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일수록 아픔을 더 얘기 못하는 것 같아요. 삶의 이유가 동생이었던 형, 힘들어하는 형을 보고도 형이 사라질까봐 티를 안 낸 동생. 그리고 혼자 남겨질 동생이 힘들어할 걸 아니까 형이 더 힘들었을. 이 둘의 서사가 뭔가 애틋하면서도 짠하면서도 둘이 좀 행복하길 응원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화란 어떤 의미인가요? 멜로무비는 영화를 매개체로 청춘이 마주하는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작품 속 모든 배경과 소재, 서사가 이제 영화와 맞닿아 있어요. 여자 주인공 이름도 김무비잖아요. 영화관, 영화 촬영장, 또 영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에피소드는 영화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영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이나은 작가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 영화 같은 낭만,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 전하고 싶은 응원과 위로를 담았다 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영화란 현실에서 느끼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주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구멍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영화란 어떤 의미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은 아직 모르겠다면 멜로무비를 보시고 영화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의 솔직 감상평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인생 드라마를 만났습니다. 지금 제가 20대 후반이거든요. 굉장히 애매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연인과의 사랑, 가족과의 사랑, 나의 꿈에 대한 사랑, 친구와의 사랑, 인간관계에서의 사랑, 이 각각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흔들리고 그런데 삶은 살아가야겠고 조금이라도 상처받고 아프면 해결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삶은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아픔들을 미뤘던 거죠. 그러면서 잊고 살다가도 문득문득 다시 생각나면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옆에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였고 연인이었고 가족이었던 거죠. 혼자 견뎌야 하고 혼자 이겨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 공허함, 허무함을 느끼는 요즘이었는데 지나온 저의 인생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멜로무비를 보고. 그리고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멜로 영화 로맨스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해야만 했어요. 부모님께서 투자를 하신 만큼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괜찮은 척, 밝은 척, 이게 조금 습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함, 또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멜로드라마, 가족 드라마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멜로 무비에서 멜로란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도 사랑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멜로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영화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으니까. 저의 결핍이 사랑이었다는 걸 이 멜로무비를 통해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멜로무비는 저의 인생 드라마라고 말하고 싶어요. 멜로무비 마지막 화에 고겸의 마지막 대사가 와닿았어요. 최우식의 마지막 대사인데, 어렸을 땐 자다 깨면 20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영화처럼 말이죠. 어리기만 한 건 고난의 극복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20살이 되었을 땐 빨리 30이 되고 싶었어요. 얼른 이 아마추어를 벗어나야 고통에도 무뎌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30대가 돼도 바뀐 게 하나 없더라고요. 그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던 순간들이 너무 아쉽기만 할 뿐. 그러다 깨달았어요. 삶의 온갖 순간들이 인생을 길게 만든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놓치는 거 없이 순간들을 다 살아보려고요. 삶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니까요. 누구나 하나쯤은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아픔, 고통이겠죠?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마주하지 않았던 아픔, 그럼에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통. 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한 사람들과 순간들이 인생을 더 소중하고 길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고의 1분 갈게요. 저는 최고의 1분으로 마지막 화, 박보영과 엄마의 대화를 뽑았어요. 영화에만 빠져 살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살던 박보영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엄마의 존재에 대해 깨닫는 장면인데요. 늘 혼자라고 생각해왔던 시간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거든요. 이런 대사예요. 무비야, 엄마가 다정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다정했으면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그러지 못했어. 한참 부족했어. 미안해. 사랑받지 못했다고 투정 부려서 미안해. 어린애처럼 굴어서 미안. 엄마 사랑은 당연하게 생각해서 진짜 미안해, 엄마. 엄마가 더 많이 사랑 못해줘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는 다 줬어, 나한테. 엄마가 더 좋은 엄마 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아파하면 안 될까? 엄마랑 둘이 같이 행복하면 안 될까? 이 대사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오열을 했어요.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충환 감독님도 그러셨어요. 거창한 위로나 충고가 아니더라도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도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영화, 오늘도 영화, 내일도 영화, 매일 영화.